너 방금 보여준 그 적금 만기 문자 정말 뿌듯하겠다.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한 번도 안 밀리고 넣었다니. 너의 그 꾸준함은 정말 내가 배워야 해. 요즘 세상에 너처럼 성실한 사람 진짜 드물거든. 그런데 말이야, 너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. 축하해야 할 날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내 눈엔 그 문자가 조금 안타깝게 느껴져.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 받아가는 보상이 너무 적은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. 너는 지금 그 대단한 성실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어쩌면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을지도 몰라.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할 수 있어. 은행이 이자도 주고 원금도 지켜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.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딱 10분만 마음 편하게 들어봐 줄래?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열심히만 살다가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그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할 걸 하고 후회할 수도 있거든. 내가 너 겁주려는 게 절대 아니야.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. 첫 번째, 물가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벽. 자, 우리 어릴 때 생각 한번 해보자. 학교 앞 분식집에서 먹던 자장면 기억나? 그때 얼마였지? 2,000원? 2,500원 정도 했었지? 그래, 우리 용돈으로도 충분히 사 먹었잖아. 근데 지금은 어때? 어제 점심에 먹은 거 8,000원 넘었지? 간짜장은 10,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빠듯하더라. 자,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. 자장면 맛이 예전보다 4배나 기가 막히게 좋아져서 가격이 4배가 된 걸까? 아니지. 자장면은 그대로야. 밀가루랑 춘장, 양파 똑같아. 변한 건 자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야. 돈의 힘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거지. 이게 뉴스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이야. 내가 지금 적금 들어서 이자 3%, 4% 받는다고 좋아하잖아. 특판 예금 가입하려고 아침 일찍 은행 가기도 하고. 그런데 세금 15.4%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2% 중반대야. 그럼 물가는 어떨까? 작년에 장바구니 물가 얼마나 올랐어? 체감상 10%는 오른 것 같지 않아?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자. 이자는 3% 받는데 물가는 4% 오른다. 그 말은 즉 3%에서 4%를 뺀 마이너스 2%인 거야. 사실상 손해를 본 거지.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야.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늘어났어. 1억이 1억 300만 원이 됐겠지.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,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활의 크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야. 이걸 전문가들은 실질 금리 마이너스라고 불러. 너는 돈을 불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가, 피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던 셈이야. 마치 한여름에 얼음 창고에다가 얼음을 고이 모셔두고 안심하는 것과 비슷해. 문 닫아놨으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얼음은 아주 천천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녹고 있잖아. 두 번째,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착각. 우리가 왜 그렇게 적금을 좋아할까? 이유는 단순해. 불안하니까. 주식하면 손해볼까봐 겁나고, 부동산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. 그래서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마음을 놓게 되는 거잖아.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알아?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일 수도 있어. 숫자가 줄어드는 걸 피하려다가 구매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. 30년 뒤를 한번 상상해봐. 내가 정말 성실하게 모아서 10억을 만들었어. 와, 10억. 정말 큰 돈이지. 근데 만약에 그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자장면 한 그릇이 10만 원이면 어떡해? 버스비가 2만 원이면? 그때의 10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억의 가치가 아닐 수도 있어. 투자는 지켰지만 너의 편안한 노후 생활은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거지. 그게 더 무서운 일 아닐까? 차라리 투자를 공부해서 물가 상승을 이겨내는 게 더 안전한 길일 수도 있어.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. 세 번째, 자본주의는 거꾸로 가는 무빙워크. 내가 좀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. 공항이나 백화점에 있는 무빙워크 알지?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거꾸로 움직이는 무빙워크와 같아.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? 뒤로 조금씩 밀려나지. 그 밀려나는 속도가 바로 물가 상승률이야. 적금만 하는 건 그 무빙워크 위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과 비슷해.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지. 현상 유지를 하려면 걷기라도 해야 해.
그리고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뛰어야 하고 그 걷기와 뛰기가 바로 투자야. 생각해봐. 너나 나나 월급쟁이잖아. 우리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. 기름값 오르고 밥값 오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갑을 더 열어야 해. 회사에 가서 월급 올려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잖아. 근데 기업은 어때? 재료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리잖아. 기업은 물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해서 이익을 지킬 수 있어.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.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로만 남으면 안 돼. 기업의 성장을 공유하는 주주가 되어야 해.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지. 그래야 물가가 오를 때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도 오르고 배당도 받아서 나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거야.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 파도를 타고 넘는 서퍼가 되어야지. 네 번째, 투자는 위험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. 너 지금 표정 보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다. 야, 주식 그거 위험하잖아. 내 친구도 다 잃었대. 이런 걱정 들지? 맞아.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. 근데 그건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욕심을 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.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전 재산을 걸거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탈이 나는 거지. 그건 투자가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거야. 내가 말하는 투자는 동업이야. 세계 1등 기업이랑 동업하는 거지. 너 아이폰 쓰지? 여자친구랑 스타벅스 자주 가잖아. 편의점에서 맛있는 음료수도 사 마시고. 그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망할 것 같아?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그 회사 물건을 써. 돈을 정말 잘 버는 회사들이라고.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애플 주식을 산다는 건 그 우량한 회사의 지분을 갖는 거야. 유능한 경영진과 똑똑한 직원들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거지. 내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쉬는 그 시간에도 애플 직원은 아이폰을 만들어서 팔아. 그리고 그 이익을 너한테 나눠줘.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냐? 내 몸은 하나지만 내 자산이 분신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.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내 시간과 체력을 팔아서만 돈을 벌어야 해. 근데 나이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일하기도 쉽지 않잖아. 그때를 대비해서 나 대신 일해줄 자산을 만들어야지. 다섯 번째, 너의 성실함에 날개를 달아줘. 내 가장 큰 장점이 뭐야?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성실함이야. 너처럼 꾸준한 친구는 어디 가도 성공할 거야. 그 무시무시한 성실함을 제발 적금 통장에만 묶어두지 마. 그건 마치 성능 좋은 스포츠카를 사서 꽉 막힌 골목길에서만 타는 것과 같아. 더 넓은 고속도로로 나가야지. 그 꾸준함을 투자로 가져와봐. 사람들이 주식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. 조급함 때문이지.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무리수를 두는 거야. 근데 너처럼 매달 50만 원, 100만 원씩 월급 날마다 기계처럼 꾸준히 산다고 생각해보자. 어떤 종목을 살지 모르겠으면 S&P 500 같은 시장 지수를 사면 돼.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거잖아. 경제가 성장하는 한 계속 우상향하게 되어 있어.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야.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자본주의 시장은 계속 성장해왔어. 복리의 마법 알지? 눈덩이 굴리는 거 말이야. 처음에는 주먹만 한 눈덩이라서 티도 안 나. 적금 이자랑 별 차이 없어 보이지.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눈덩이가 집채만 해져서 저절로 굴러가며 커지기 시작해. 돈을 버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야. 그때가 되면 내가 굳이 아등바등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벌어주는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어. 그게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야. 적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벅차지만 투자를 곁들이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. 여섯 번째, 더 여유로운 우리 미래를 위해. 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나? 근데 나도 예전엔 너랑 똑같았어. 조금이라도 이자 더 주는 곳 찾아서 인터넷 뒤지고 발품 팔고 그랬거든. 그게 정답인 줄 알았으니까. 부모님도 선생님도 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. 근데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억울하더라. 내가 금융을 너무 몰라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갔구나 싶어서. 적금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. 갑자기 아플 때 쓸 비상금, 곧 써야 할 결혼 자금이나 전세금, 이런 건 당연히 안전한 예적금에 넣어야지. 하지만 내 노후를 위한 돈, 10년 뒤, 20년 뒤에 우리 미래를 책임질 돈, 그건 반드시 자산으로 바꿔둬야 해. 돈을 차가운 금고에 가둬두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일하게 해줘. 지금 당장은 낯설고 무서울 수 있어. 안 해본 거니까 당연해. 혹시나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될 거고.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.
오히려 우리는 점점 뒤처질 수도 있어. 너는 충분히 성실하고, 충분히 인내심도 강하고 현명해. 도구만 조금 바꾸면 돼. 적금이라는 도구 대신 투자라는 더 좋은 도구를 손에 쥐면 넌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을 거야. 우리 이번 주말에 서점 한번 갈까? 어렵고 딱딱한 책 말고 그냥 읽기 쉬운 재테크 책 하나만 골라보자. 그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 같이 이야기해보자. 그 책 한 권이 너의 30년 뒤를 바꿀 가장 멋진 투자가 될지도 몰라. 나중에 우리 둘 다 은퇴하고 나서도 서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여유롭게 여행 다니면 좋잖아. 야, 그때 내 말 듣고 시작하길 잘했다 하면서 웃으면서 건배도 하고. 어때? 우리의 더 여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같이 공부해보자.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.